41쪽에 41쪽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의 등기 신청의 첨부 정보,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올해 되게 높으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보겠습니다. 인감증명.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이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을 겁니다. 이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될 테고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겠죠. 이때 갑과 을은 도장을 찍을 겁니다. 이때 이 도장이 진짜 갑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갑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이란 걸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요게 확인한다, 살핀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등기신청 정보에 찍혀있는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 갑의 도장인지를 살필 수 있는 증명정보,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감증명은 등기 의무자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상실하죠. 따라서 갑의 도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만 이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인감증명이라는 겁니다.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 의무자는 항상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중요한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책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39쪽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될 테고, 용도. 이 인감증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매도용 인감증명, 비매도용 인감증명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그 다음에 부동산 비매도용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감증명이 있는데, 요 매도용 인감증명은, 요 매는 매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도는 넘길 도자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용 인감증명은 등기 원인이 매매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신청할 때만 제출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에요. 비매도용은 매매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닐 때 사용하는 인감증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가 있느냐?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은 뭐 아무 등기나 신청할 때 다 이걸 첨부해도 돼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가등기도 신청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매도용을 가지고 매도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효기간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기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인감증명, 등기부, 법인 등기부 등초본, 주민등록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대장 등본, 이런 건 전부 다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감증명의 제출을 유효하는 등기,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암기하시면 되죠. 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기타를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여기서 외국회사도 법인이에요. 외국회사도 법인인 때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어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 이거 자주 출제하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법인과 같이 처리해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대표자나 관리인,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은 약간 좀 그런 상태죠. 행위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상태겠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겠습니까? 법대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따라서 법대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리인일 때는 본인이 정상적인 상태죠. 따라서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인감증명? 본인의 인감증명. 법대는 법대의 인감증명. 이미 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강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강공서의 등기 촉탁은 이건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고 단독 촉탁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등기공무원 시험에 올해 나왔어요. 4번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서 제출을 유예하는 경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이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을. 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기존의 등기부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따라서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아이고 잘못됐네. 얘가 등기 권리자. 얘가 등기 의무자. 따라서 얘는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이때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되죠. 따라서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이 을명의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말소 등기 신청하러 갈 때 을이 등기 명의를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면 이거 같은 사람입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을, 말소 등기 의무자 을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 을은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등기가 실행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등기 의무자도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도 갑.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을이 병과 저당권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병이겠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얘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주 출제해요.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찾아내야 되고 등기의무자 찾아내서 같은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서 인감증명 제출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이건 하나의 재산적 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각 등기 관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을은 가등기 명의를 갖고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면 이때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에 의한다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때 등기 의무자 갑과 을과 등기 권리자 갑이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때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 텐데 요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 확인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소유권일 때만 인감증명 첨부하는 겁니다.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는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또한 대리인이 일반인일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십니까? 그거의 3번이에요. 3번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여긴 40, 여긴 50. 갑소유, 갑소유입니다. 갑은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합니다. 합병을 신청했더니 지적소관청에서는 합병을 결정해 줍니다. 합병 처분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합필 등기까지 돼야지만 한 필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병 절차가 끝나는 시점과 합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중간에 갑이 요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합필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했죠? 합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합필합니까? 9분의 4. 갑은 9분의 4. 을은 얼마? 9분의 5.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과 을이 합필 등기 신청할 때 이때 갑과 을의 도장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소유하는 것과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이쪽이 불리하죠. 거래도 잘 안 될 테고 대금도 많이 못 받을 겁니다. 이게 거래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이 합필 등기 신청할 때 이 갑과 을이 자신의 의사로서 합필 등기 신청한다는 의미로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확인서에는 갑과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뭐도 첨부해야 될까요? 인감증명. 이 경우도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하나 더. 이건 100번지 토지인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상권 전부 설정한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이 자신의 100번지 토지를 분필하고자 합니다. 분필할 때는 분필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필을 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분할을 하고자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0번지 토지가 이제 몇 번지로 바뀌느냐면 100번지 토지가 100번지와 100의 1번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가 두 개가 있겠죠.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을의 지상권은 이쪽에 기록해야 될까요? 이쪽에 기록해야 될까요? 그거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을의 지상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청 정보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죠. 이때 을의 도장이 을의 확인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이때 확인서 안에는 을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그러면 책을 보시면 4번을 보시면
토지 하필 특례 규정에 따른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 여기에 따라 소유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는 그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토지 분필 등기 신청에 따라 권리자의 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자가 용익물권자의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필 등기 신청할 때 그 지상권자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감증명. 이건 지상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다 여기 해당되겠죠. 왜요?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 했죠?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에 제3자의 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이 안에는 제3자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뭘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그래서 이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7가지 정도는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출제가 되면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옆에 있는 문제 같은 거 다 풀어보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38쪽의 검인계약서. 이 검인계약서도 올해 출제가 될 텐데요. 검인계약서 언제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첫 번째, 등기 원인이 무엇일 때?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무엇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등기 원인 증서인 계약서에 계약서입니다. 이걸 등기 원인 증서 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불러요. 이 계약서에 관할 관청에 사각형 직인을 이렇게 우측에 찍는데요. 이를 검인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는 설령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하더라도 요 판결서에 등기원인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여기 마찬가지로 검인을 찍어야 됩니다. 등기원인이 계약인데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인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판결서에 검인을 찍어야 됩니다. 판결서라고 해서 검인을 찍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결서일 때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 법원이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인 검인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판결서에 있지라도 검인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검인계약서 좀 보시는데 이것도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 나와 있는데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체관계와 부합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요건 탈락이에요. 네 번째 요건 탈락이니까 검인계약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박, 임목, 공장, 재단 등의 등기. 이건 부동산 등기가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죠. 따라서 검인계약서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 요건 탈락이고요. 3번, 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시. 두 번째 요건 탈락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검인계약서 첨부합니다. 그럼 가등기할 때 첨부하지 않는다면 본등기할 땐 첨부해야 되겠죠.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그럴 겁니다. 매매계약 해제 증서. 해제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니까 검인계약서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해제 약정서라고 한다면 이때는 약정이니까 계약이죠. 해제 증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독행위 아닙니까? 단독행위니까 첫 번째 요건 탈락이에요. 근데 왼쪽을 보시죠. 해지 약정서라는 문구 있죠. 이건 약정은 계약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건 계약일 테니까 이 검계약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계약이 아니죠. 그 다음에 경락 허가 결정, 공매, 상속, 취득 시효. 이건 전부 다 계약이 아니죠. 검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 토지거래 허가권자와 검인권자가 일치해요.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검인 여부도 같이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도 이것도 검인권자와 일치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권자와 이 검인권자가 일치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교부할 때도 검인 여부를 같이 판단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가 교부가 됐다면 검인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 이건 계약이 아니죠. 검인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뭐가 출제가 됐냐면 거기 왼쪽에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나와 있죠. 계약이니까 당연히 검인계약서 첨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거래 허가서, 이것도 좀 보죠. 토지거래 허가서 언제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거래가 유상일 때, 거래가 유상거래일 때. 두 번째, 계약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일 때. 예약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미리 체결한 계약이라는 뜻이니까 이 예약을 따로 쓴 이유는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따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물론 가등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 정보 또는 허가서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걸 보면 되겠죠. 무상의 증여계약, 치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 첫 번째 요건 탈락입니다. 2번 명의신탁 해지 및 신탁. 여기서 명의신탁 해지, 이건 단독행위죠. 해지는 단독행위죠. 해지는 단독행위니까 계약이나 예약이 아니죠. 또한 신탁, 이건 계약 맞아요. 이건 계약입니다. 다만 신탁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3번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기. 소유권 등기도 아니고 지상권 등기도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경매, 계약도 아니고 예약도 아니죠. 계약이 아닌 상속, 유증, 진정명의 회복, 취득시효. 상속은 법률 규정이죠. 유증은 뭡니까? 이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니까 계약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명의회복, 이건 법률 규정이죠. 취득시효, 법률 규정이죠. 전부 다 계약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포기, 이것도 단독행위죠. 공유지분 포기도 단독행위예요. 계약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 분할 계약, 이건 뭡니까? 무상이죠. 이혼할 때 나눠 갖는 건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죠? 이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아실 텐데. 네. 저는 고려 중이에요. 그 다음에 8번 가등기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본등기할 때. 가등기할 때 저기 보시면 가등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한다고 했죠. 다만 본등기할 때는 또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 신청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지된 경우, 이것도 시험에 요즘 잘 나와요. 이번에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서. 쓸데가 없네. 요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입니다. 요 시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요 기간 동안에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는 거죠. 지정된 시점, 해제된 시점이니까. 이때 계약이 체결되고 요때 등기가 신청이 될 때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신청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계약이 체결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등기가 신청이 돼야지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하는 겁니다. 거민도 마찬가지죠. 이 거민 어디 갔어? 이거 거민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거민계약서는 계약일 때 거민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 이 거민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그래서 이 거민 신청의 요건은 두 가지예요. 계약 이후 그리고 등기 신청 이전. 요 기간 동안에 거민을 신청하는 겁니다. 계약 이후 등기 신청 이전에 거민을 신청해요. 이게 거민 신청의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은 거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미등기 건물도 거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럼 거민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요게 출제가 됐어요. 올해.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 남아있죠. 35조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이것도 대단히 어렵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에는 사적 자치 원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로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신청주의. 신청주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한다는 게 신청주의예요.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신청. 이 임의신청은 뜻의자에 맡길 임자를 써서 등기 신청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걸 임의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신청 의무는 세 개의 법률에서 부과하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됩니까?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게 좀 어려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는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에서도 실권리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다루니까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등기법에서 이 두 가지를 다루게 돼요. 이 두 가지. 특히 이게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요거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토지의 멸시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와 건물의 멸시 등기. 이건 전부 다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렇죠. 따라서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맨 꼭대기 36쪽 맨 꼭대기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돼 있죠. 여기는 1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등기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존재했다가 없어질 때는 없어진 날로부터 1월 이내라는 문구를 쓸 수 있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멸시 등기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멸시된 날로부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존재 멸시 등기는 이거는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예요. 부존재 멸시 등기는 지체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과태료 규정은 삭제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를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에 갑은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면 대장이 만들어질 테고 대장이 만들어지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뿐이지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임의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있어야 되죠. 등기부는 갑이 신청해야지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을이 나타날 때도 갑에게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 제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때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이 돼서 대장이 만들어졌고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때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는요, 이미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체결이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요. 매매 계약 이후에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보존등기 신청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건물이 완성되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네? 건물이 없잖아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기서는 이미 신청이니까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건물이 미완성 상태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거는 쉬우니까 이 정도는 많이 출제하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할 테고 요 을에게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죠. 대가적 의미 있는 두 개의 채무가 발생하는 요 매매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뭡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이행하는 건 뭡니까?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언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받아야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대금이 지급됐을 때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는 걸 멋있게 표현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이번에는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에게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 증여를 뭐라고 부릅니까? 편무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건데요. 언제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습니까?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이때는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그 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그리고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때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개의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여기까지도 쉽죠? 네. 세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를 테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 채권 채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매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발생합니까?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을. 요거는 을. 요것도 갑. 요것도 갑이 될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발생하겠죠. 당사자니까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 병. 요거는요, 병에 대한 권리. 요거는 을에 대한 권리. 이거는 을에 대한 의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매수인의 지위를 요 병에게 넘기는 계약도 체결이 가능해요. 이를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기는 계약. 그럼 매수인의 지위는 이거를 갖고 있었죠. 요 권리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럼 병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누구에 대한 청구권일까요? 갑에 대한 청구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도 넘어가겠죠. 누구에 대한 채무일까요? 갑에 대한 채무. 이거를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르고요. 매매 같은 것을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계약과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계약은 이렇게 을에게 일단 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병에게 기속이 되죠. 그렇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로 등기돼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돼야 되겠죠. 이게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갑에서 곧장 병으로 등기가 된다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위 이전 계약은 얘기가 달라져요. 지위 이전 계약은 을의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구권, 이게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것도 바뀌어요. 병으로. 지위 이전 계약은 이렇게 바뀝니다. 병으로. 그러면 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합니까? 병에게. 대금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병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은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 겁니까? 갑에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도 누구에게 이행해야 됩니까? 갑에게.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 기속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유권이 곧장 갑에서 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등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곧장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등기도 곧장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를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지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지위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이에요.
분양권 전매가.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그렇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에요. 소유권 이전 계약은 대표 주자가 매매와 증여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예요. 그러면 이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언제까지? 네?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그렇죠. 증여는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때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할 때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미등기 전매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계약 또는 지위 이전 계약. 그래서 병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이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지가 돼요. 이거 맞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가 되죠. 그럼 갑에서 곧장 병으로 등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매매나 증여가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을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시점 이전에 전매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 있습니까? 곧장? 아니에요.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일단 등기가 돼야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의 이름은 그 나중에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도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방지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가 된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겠죠. 그렇죠.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갑에서 곧장 병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매나 증여가 될 겁니다. 이때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을과 병 사이에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위 이전 계약은 전부 다 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위 이전 계약은. 그러면 갑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까? 을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갑은 등기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병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60일 이내에 등기해야 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달라지죠? 네, 이 지위 이전 계약은 중간 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장 곧장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36쪽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 신청이 먼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될 겁니다. 2번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와 있는데 1번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됐거나 해제됐거나 무효됐다면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죠. 2번을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게 매매나 증여 같은 걸 얘기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뭡니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뭐죠? 증여. 그렇죠.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3자와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느 겁니까? 이거. 그렇죠. 병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의 등기를 갖추라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되겠습니까? 방지될 겁니다. 그렇죠. 2번이 아니라 옆에 거. 아니 3번이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일 혹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거죠. 두 번째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제3자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을의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계약, 지위 이전 계약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1번에는 거기 보시면 1번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 지위 이전 계약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여기는 뭐만 나와 있습니까?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거긴 지위 이전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36쪽을 보시면 반가로 2번에 보시면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여기 밑줄 치죠.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밑줄.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밑줄. 두 개 다 하죠. 소유권 이전 계약, 지위 이전 계약 두 개 다 나와 있죠.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밑줄 치죠.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하나만 나와 있죠. 이때만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만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지위 이전 계약은 거기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지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이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걸 자꾸 물어봐요. 요 세 가지를. 좀 미치겠죠? 어려워서. 네. 이거 출제됐을 때 이게 26, 25, 24, 25, 26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다 틀렸었어요. 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쉬었다 하자.